날이 많이 춥습니다. 편의점을 잠깐 다녀오려고 맨발에 스레빠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라서 얼른 들어왔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수요일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하네요. 한파 관련주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예멘 방문이 홍해인가요? 홍해? 여기를 지금 뭐 좀 통제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느라고 뭐 물류회사들이 뭐 지금 이쪽에 어떤 운항을 중지한다 이런 뉴스가 지금 주말에 나오던데 저번에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HMM 날라갈 때 그 수에즈우나 여기 그 봉쇄되면서 그때 그 HMM 날라갔던 적 있잖아요. 같은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번도 좀 관심 있게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인데 그렇다면 재료의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차트들 한번 관심주들을 찾아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 뭐 이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제에 이어서 차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전업 주식에 도전하고 있는 풍림입니다. 풍개미 주식 도전기 2장 캔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캔들을 보는 관점은 일단 캔들의 연속성과 그리고 의미 있는 수급의 캔들 기준봉 출현 시 대응하는 법 이 관점으로 캔들을 보고 있습니다. 차트는 캔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차트 안에는 수많은 캔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의미 있는 캔들은 소수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캔들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의미 있는 캔들인지 그런 요건과 중요한 캔들이 나왔을 때 대응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캔들은 양봉, 음봉, 뭐 도치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것들입니다. 자, 양봉이라 함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가격에 형성된 캔들입니다. 즉 매수세가 강한 캔들입니다.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캔들입니다. 즉 매도세가 강한 캔들입니다. 도치는 시가와 종가의 가격이 거의 같은 캔들입니다. 힘의 균형이 팽팽한 그런 캔들이란 얘기죠. 이거는 시세의 변곡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캔들은 한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관성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캔들의 연속성입니다. 캔들은 몸통과 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캔들은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가격은 종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시가입니다. 물론 저가와 고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가라는 겁니다. 종가라는 건
캔들이 마감 시 양세력, 상방세력과 하방세력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가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어지는 시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상 양봉 뒤에는 양봉이, 음봉 뒤에는 음봉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종가는 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지지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꼬리 역시 중요하지만 몸통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캔들이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꼬리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몸통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캔들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캔들의 종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캔들의 종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캔들, 다르게 말하면 장대 양봉이겠죠. 이걸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캔들이 중요한 겁니다. 캔들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캔들의 연속성이 시세를 만드는 거고 추세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매매를 하기 위해 차트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 시세의 연속성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연속성을 중요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캔들과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캔들은 봉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캔들의 봉의 크기는 힘의 강도를 말합니다. 힘이 크면 클수록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캔들의 사전적 의미 또한 중요하지만 캔들이 진짜 중요한 건 아까도 언급했지만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시세를 먹는 것이고 그 시세가 나온다는 건 캔들이 연속성이 이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힘의 연속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추세입니다. 힘이 연속성이 이어진다라는 의미는 힘이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캔들의 배열로 표현되어집니다. 우상향하는 차트 이런 거겠죠. 자, 캔들의 모습을 표현한 차트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양봉이 출현하고 다음에 양봉이 출현하고 양봉이 출현하고 양봉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도찌가 나왔습니다. 도찌가 나오고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지만 약한 양봉이 나오고 다시 음봉이 나오고 다시 도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양봉이 연속되는 파동을 가졌다가 추세를 가졌다가 그 추세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요 구간과 요 구간의 합, 요 두 개, 한 번의 상승과 한 번의 하락, 요거를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동. 한 파동은 한 번의 추세와 한 번의 상승 추세와 한 번의 하락 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룰 때 그 상승 추세의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크기, 이거를 한 봉으로 본다면 이 봉이 마디봉입니다. 마디라는 개념은 파동의 저가에서 고가를 마디라고 얘기합니다. 마디. 파동에서 나오는 상승하는 추세의 저점에서 저가에서 고가까지를 한 마디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상승 마디라 표현을 하고, 한 파동에서 나오는 하락 추세의 고가에서 저가까지를 하락 마디라고 얘기합니다. 마디의 개념도 이해하시겠죠? 이런 파동이 연속해서 이어지면 중기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캔들의 연속성.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은
양봉 뒤에는 양봉이, 음봉 뒤에는 음봉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바뀐다는 것은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전조현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된 양봉 중간에 음봉이 하나 나왔다, 이렇다고 무조건 추세가 바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양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봉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양봉을 하나의 양봉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자, 이만한 양봉입니다. 이만한 양봉입니다. 그쵸? 윗꼬리가 달린 양봉인 겁니다. 그 뒤에 어떤 봉이 이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뒤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봉을 이어보면 이런 양봉입니다. 그 뒤에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양봉입니다. 그 뒤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양봉입니다. 그 뒤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양봉입니다. 자, 다르게 볼게요. 이 양봉은 양봉이라고 보고 그 뒤에 나온 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봉을 하나의 봉으로 봐봅시다. 시가는 여기고요. 종가는 여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단음봉입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린. 자, 양봉 뒤에, 큰 양봉 뒤에 조정을 주는, 일부 조정을 주는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는 단음봉입니다. 단음봉. 그러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캔들은 양봉, 음봉 이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건 잘못 공부하시는 거예요. 캔들의 배열로 만들어지는 추세를 알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또한 추세란 방향의 연속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캔들의 배열로 보여줍니다. 하나의 양봉 캔들 안에는 여러 개의 캔들이 조합이 존재합니다. 그게 상위 캔들, 하위 캔들의 개념이죠. 5분봉 캔들 안에는 1분봉이 5개가 있고요. 15분봉 캔들 안에는 1분봉이 15개, 3분봉이 5개가 있는 겁니다. 그 상위 캔들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위 캔들의 움직임, 15분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5분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요 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흔들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단음봉이지만 이 단음봉에서 흔들기를 이만큼 하면서 이만큼의 아랫꼬리를 만들었고요. 이만큼의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상위 캔들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위 캔들의 움직임이 악질일수록, 즉 많이 흔들면서 나오는 양봉인 경우, 많이 흔들면서 나오는 양봉이 그게 강한 양봉입니다. 오히려 강한 양봉, 강한 흔들림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말은 쉽게 말해서 그 흔들린 구간에 수많은 개미들이 털렸다는 거예요. 종목이 가벼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캔들의 강도는 거래량과 기울기 그리고 심리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캔들의 강도는 장대 양봉이면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 장대 양봉. 근데 장대 양봉이면서 거래 대금이 동반해야 됩니다. 거래 대금은 신뢰도를 나타내 줍니다. 이 양봉의 신뢰도, 이게 진짜야? 그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거래 대금입니다. 캔들의 강도는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
그리고 기울기, 즉 봉의 크기, 봉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심리, 그 봉이 하나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대에 따른 하위 캔들이 어떻게 흔들고 갔느냐에 따라서, 즉 많이 흔들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체열 강도가 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매매의 기준. 매매는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 이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타점은 돌파 자리 또는 눌림 자리에서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의 자리에서 하는 매매는 전부 다 뇌동매매라고 어저께 언급을 했죠. 돌파와 눌림은 결국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지지와 저항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지와 저항은 파동을 통해 확인되어집니다. 파동은 추세 전환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고요. 그 파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접점이 발생을 합니다. 과거 파동과 지금 파동 상에서 중요하게 겹쳐지는 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자리가 지지 저항이 되는 자리예요. 파동은 추세 전환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고, 추세는 캔들의 배열과 연속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캔들의 배열과 연속성, 즉 캔들의 배열이란 연속성,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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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것,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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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것, 배열 즉 연속성, 배열 과가 아니라 즉이다. 즉 수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 아이고야, 다 지워졌다. 이런. 아, 의미 있는 수급의 캔들. 이거 중간에 엄한 짓 하려다가 이 내용이 다 지워졌네요. 자, 기준봉. 음. 자, 의미 있는 수급의 캔들을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캔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캔들 중 실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캔들이 의미 있는 캔들이고, 이걸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기준봉은 정확한 수치로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각자 개인의 관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분봉 또는 5분봉의 3% 이상 상승 마감한 봉을 기준봉으로 봅니다. 상승률과 함께 같이 봐야 하는 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기준봉의 신뢰도를 나타내 줍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리튬 포스라는 종목입니다. 리튬 포스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이 나왔으면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기준봉이 나왔으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매매는 돌파 매매와 눌림 매매밖에 없다. 그러면 매매는 돌파 자리 또는 눌림 자리에서만 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봉이 나왔으면 어 기준봉이 나왔으면 이 근처에서 돌 이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자리가 어딘지를 빨리 체크를 해봐야겠죠. 기준봉 출현 후 확인된 지지 저항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기준봉이 출현한 다음에 확인된 지지 저항 라인을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준봉이 나왔으니까 갈 거야 라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어진 글을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가볼게요. 이후 진행된 모습입니다. 거래대금이 동반된 기준봉의 지지 저항은 추후에도 중요한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튬프로스 실제적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어,
자, 3분봉상 기준봉이 자, 오전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3분봉상 기준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으면 이 기준봉이 나왔으면 그냥 대놓고 매수가 아니에요. 이 기준봉이 나왔으면 아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놓고 봐야겠다. 잠시만요. 자, 이 기준봉이 나왔으면 여기 툴바에 보시면 박스를 확인해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기준봉에 밴드를 잡아줍니다. 자, 이게 대부분 뭐 저처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기준봉이 중요한 자리니까 앞으로 나오는 차트가 이 기준봉의 지지 저항이 되는 거야? 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반드시 좌측 우측 같이 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렇게 놓고 기준봉이 터졌으면 이렇게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1분이나 3분봉이 아니라 60분봉이나 30분봉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큰 봉 내에서 큰 이 상위 차트 내에서 지지와 저항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항 지지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봐야 되는 게 무조건 여기 일봉 차트입니다. 매매의 기준이 일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일봉상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자 돌파 자리가 나온 겁니다. 자 일봉상 이거는 다르게 본다면 자 주봉이나 월봉상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죠? 하락 추세 즉 눌림입니다. 상승 후 눌림입니다. 상승 후 눌림 상위 차트에서 눌림은 하위 차트에서 돌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돌파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맞죠.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돌파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매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그리고 일봉상 돌파는 분봉상 눌림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일봉상 이 자리를 돌파하는 건 분봉상 눌림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봉상 돌파하는 건 중기부로 분봉으로 엄밀히 정확한 타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어제 공부한 내용대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봉상 돌파는요. 일봉상 돌파는 중기분봉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일봉상 돌파는 분봉상은 눌림입니다. 돌파 눌림입니다. 여기가 타점이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타점은 여기입니다. 단타 타점은 여기가 단타 타점입니다. 일봉상 돌파기 때문에 분봉상은 눌림을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봉을 기준으로 크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자 보통 15분봉 기준으로 눌림을 보는 겁니다. 상승 후 눌림, 재반등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게 타점입니다. 이거를 단기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기준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짧게 하시는 분들은 자, 중요한 저항 자리입니다. 저항 자리. 단기 분봉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는 일봉상 돌파고 그거는 분봉상 눌림이니까 일봉 기준의 하위 차트인 15분봉상의 눌림 자리는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오후장 매매입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어,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장 초반에 강하게 기준봉이 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음, 지지 저항을 확인해 보면 이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단기적으로 이 라인 단기적으로 자, 뭐 돌파 매매, 눌림 매매만 하면 된다 그랬다고 했으니까 이 라인 또는 이 라인 이 라인에 왔을 때 푸시하면서 볼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일분봉으로 보면 자, 이 라인에서 눌림이 오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면 매수할 수 있겠죠. 자, 이해 가세요? 어제 배운 거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드린 거예요. 어제 우리 공부한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그 저항 라인 눌림 오고 눌림 오고 눌림 오고 자, 눌리고 있는 중간 단기 분봉상 눌리고 있는 때는 눌리고 있는 중간에는 단기 분봉상 돌파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파동상 돌파가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는 거, 어디가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파동상 돌파가 타점이 어디가 있는지. 자, 처음에 우리 세력가 배웠잖아요. 세력가. 자, 여기서 눌림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 분봉상 눌림은 이 자리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큰 지지 저항이 여기니까. 근데 자, 보세요. 자, 단기 분봉상 봤으면 자, 이 자리가 처음에 세력가를 의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상승 후에 첫 눌림 자리니까. 근데 여기를 깼습니다. 깼죠? 깼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눌림이 아니라 추세 전환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추세 전환이라는 어떤 파동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돌파하는 데가 어디 나오는지 봅시다. 자, 이게 여기를 깼습니다. 여기를 깼습니다. 그리고 빠졌습니다. 파동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 자리 돌파 못합니다. 또 뺐습니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리 돌파 못합니다. 또 뺐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리 돌파 못합니다. 또 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자리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죠.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또 묘하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일봉상 돌파기 때문에 분봉상 눌림 자리를 봐라 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캔들 결론. 자, 기준봉이란 의미 있는 상승률을 동반한 캔들입니다. 기준봉은 거래 대금을 동반할 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기준봉은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캔들입니다. 다만 매매의 기준일 뿐 무조건 매매는 아닙니다. 매매는 지지 저항 라인에서 돌파 또는 눌림으로만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봉이 나오면 가장 먼저 기준봉 중심으로 과거 차트상 지지 저항 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차트는 과거의 흔적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 과거의 흔적이 차트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힌트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좋은 밤 되세요.